전에 조용히 사표 내고 사라져. 마지막 경고야. 그 여자는 아주 기고만장해져서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무시당하기 싫으면 나가라 이거죠. 하지만 저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제 일을 관두고 싶지 않았어요. 오기가 생기더군요. 원래는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 말든 가볍게 무시하고 제 할 일을 했죠. 어느 날은 제가 회장님 심부름 때문에 댁에 방문해서 서재 방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전처가 있었습니다. 하던 일을 다급하게 멈추며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뭐야? 심부름 때문에 왔습니다. 전처는 짜증이 난다는 듯 한숨을 푹 쉬더니 다급하게 파출부를 불렀어요. 이런 가짜는 놈들은 집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이 우스워? 한참이나 면박을 받고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전처가 왜 회장님의 서재에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당황해하며 뭔가를 숨기려고 한 그 손짓.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했어요. 이걸 회장님께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회장님이 저에게 먼저 말씀을 꺼내주시더라고요. 아이, 자꾸 서재에 있는 돈이 야금야금 없어져서 말이야.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니 그 파출부가 자꾸 훔쳐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이걸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야. 고소를 하자니 괜히 사이가 틀어질까봐 걱정이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자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더 큰 걸 훔칠까봐 걱정이네. 그냥 내 선에서 해고 처리하고 마무리 짓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 김 기사 생각은 어때? 그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건 전처의 짓이 분명하다. 그래서 저는 회장님께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혹시 모르니 증거를 미리 마련해 두시는 게 어떻습니까? 요즘엔 증거 없이 부당해고하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거? 그걸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집안에 몰래 CCTV를 설치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발뺌할 때 보여줄 용도로 쓰면 좋지 않을까요? 아유, 그래. 김 기사 말이 맞아.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CCTV 좀 몰래 달아놓으라고 해야겠어. 제가 하겠습니다. 김 기사가? 아무래도 사모님도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계신 분이 괜히 카메라 의식하느라 들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모님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고요. 그건 그렇지. 그럼 김 기사가 수고를 좀 해줘. 그렇게 회장님과 저만의 은밀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범인을 예상하고 있었죠. 회장님과 전처가 외출을 한 그날 저는 빈집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 후로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 소식이 없길래 저도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술이 잔뜩 취해서 차에 타시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김 기사, 내가 아무래도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것 같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 기사가 설치해준 카메라 있잖아. 거기에 뭔가 찍히긴 찍혔는데. 뭐가 찍혔습니까? 내 와이프가 돈을 훔쳐간 게 찍혔어.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라뇨? 와이프가 남자를 집에 끌여들였어. 웬 젊은 남자랑 있는 게 찍혔더라고. 그러니까 그년이 내가 집을 비울 때마다 도둑질의 불륜까지 저지른 거지. 여태껏 나는 그냥 돈만 갖다주는 ATM기였던 거야.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왜 나는 그걸 알지 못했을까? 왜 바보같이 당하기만 했을까? 이런 말을 털어놓을 곳도 없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혼자서 술을 좀 마셨어. 김 기사, 난 이제 어쩌면 좋을까? 일단 회장님, 마음을 추스리십시오. 난 아무것도 몰랐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딴 짓을 벌이냔 말이야.
사실은 말입니다. 회장님께 고백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을 언제 전해야 할지 좋을까 고민했지만 적당한 때를 고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은 고백이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레 전처와의 과거를 회장님께 털어놨습니다. 차마 그 반응을 보지 못해서 눈을 질끈 감고 말을 시작했어요. 와이프와의 첫 만남, 그리고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털어놨고 회장님은 덤덤하게 그 이야기를 듣더니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셨는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일단 집에 가지. 그 이후로는 정말 일상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괜히 고백했나 싶더라고요. 예상과는 다르게 잠잠했어요. 회장님은 전처를 나무라지도 않았고 이혼을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일과를 이어가셨죠. 대체 무슨 생각인지 저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오늘은 와이프랑 일정이 좀 있는데 운전을 좀 해줄 수 있겠나? 예, 그럼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회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댁 앞으로 갔어요. 차를 탔는데 회장님이 상석에 앉아 계셨고 전처가 바로 그 옆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와이프는 마냥 신나서 회장님, 우리 둘이서 데이트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다. 그쵸? 하며 애교를 떨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태연하게 오랜만이긴 하지 하며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전처의 부정행위를 잊기로 하신 건지 모른 척 덮어주기로 하신 건진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오늘은 우리 둘만의 데이트인데 김 기사까지 데리고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운전할 수 있는데. 둘이 아는 사이라며? 네? 저희가요? 누가 그래요? 저 사람이 그래요? 어머 회장님, 저희는 아는 사이라기엔 좀 애매했어요. 사이가 너무 나빴거든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괜히 신경 쓰이실까봐 말 못한 거지 숨기려던 건 아니에요. 저한텐 회장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안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우리 운전기사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왼수나 다름없는 사람이랑 한 차에 타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이참에 싹 한번 물갈이 하는 게 어때요? 그건 좀 생각해보지. 김 기사가 워낙 일을 잘해줘서 말이야. 회장님이 사람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이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마인드가 얼마나 괘씸한지 아세요? 오냐오냐 해주면 회장님이랑 맘먹으려고 한다니까요. 아무튼 우리 회장님은 너무 순수해서 큰일이야. 저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리고 회장님, 사람이 성공하려면요 근처에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만 있어야 된대요. 사업 쫄딱 말아먹은 우중충한 사람을 운전기사로 고용하면 부정타지 않겠어요? 그나마 제가 회장님 옆에 딱 붙어있어서 기운이 좋아지는 거지 저런 놈이랑 다녀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당장 잘라버려요. 네? 회장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듣다 보니 기분이 나빠져서 헛기침을 하니까 전처는 타깃을 저로 옮겨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김기사? 기분 나빠? 회장님도 아니고 사모님이 시비 거니까 대놓고 기분 나쁜 티 내네? 아닙니다. 그래, 기분 나쁘겠지. 너보다 나이 어린 여자한테 굴욕당하니까 아주 불쾌할 거야. 하지만 세상에 이런 걸 어떡해. 결국 너는 인생 꼬이고 난 인생 폈네. 우리 회장님한테 딱 붙어서 뭐라도 얻으려고 발악하는 모양인데 꿈깨. 여기 호락호락한 곳 아니니까 내가 지켜볼 거야. 아주 살벌한 표정으로 저에게 경고를 날리더라고요. 괜히 일 크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없겠다 싶어서 얌전히 운전이나 했죠. 회장님은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기만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표정이 매우 복잡해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회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회장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전처가 당황하며 묻더라고요. 회장님, 오늘 백화점 간다면서요. 왜 갑자기 날 내쫓아요? 방금 제가 김 기사한테 한 소리 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거야 버르장머리가 없으니까 제가 고쳐주려고 한 거죠. 이게 다 회장님을 위해서 한 소리였다고요. 그리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내를 차에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너무 서운해지려고 해요. 창밖을 봐. 여기가 어딘지 몰라? 어딘데요? 네가 뻔질나게 드나드는 그놈 집 앞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주 괘씸하게 남자를 집에 들이고 말이야.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차에서 내려. 짐은 김 기사 통해서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 여기서 그놈이랑 살라고. 회장님,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오해해요. 저 너무 억울하다고요. 어떻게 제가 회장님을 두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울 수 있겠어요? 우리 지금 신혼이에요. 그리고 저는 회장님밖에 없는데 미쳤다고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겠어요? 이건 모함이에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딴 소문을 퍼뜨렸어요? 김 기사죠? 그쵸? 그러게 제가 진작 해고하자고 했잖아요. 우리 둘 사이 떨어뜨리려고 계략을 펼친 게 틀림없어요. 전 억울하다고요. 회장님은 말없이 핸드폰에 담긴 영상을 전처에게 보여줬어요. 아마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현장 증거가 담긴 영상이겠죠. 전처는 그 영상을 보자마자 회장님 손에서 핸드폰을 뺏어서 내팽개치더라고요. 회장님은 또 한 번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기사, 내 말 안 들려? 2년 당장 쫓아내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고 전처에게 나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처가 눈물을 흘리며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며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장님께 싹싹 빌며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실망하셨죠? 알아요. 저라도 절대로 용서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한테 마지막 기회는 주실 수 있잖아요. 외로워서 그랬어요. 회장님이 자꾸 바쁘고 신경도 안 써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반항심이 생겼나 봐요. 하지만 잠깐이었어요. 그놈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저한테 자꾸 매달리길래 몇 번 만나준 게 다예요. 그 뒤로는 완전히 연락 끊었어요. 그놈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아무 관계 아니라니까요. 돈은 왜 훔쳐갔어? 내 서재에 있던 돈 말이야. 네? 돈은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할까? 절도죄로 조사 한번 받게 해줘. 회장님, 저희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회장님 방에서 몇 번 갖다 썼던 게 다예요. 설마 그걸로 저를 고소까지 하실 건 아니죠? 그래놓고 파출부가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어? 저한테 실망하실까봐 그랬어요. 사실 돈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차마 회장님께 말은 못하겠고 혼자 해결하다 보니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이젠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돈 보고 결혼한 거지? 솔직히 말해봐. 그럴 리가요. 사람이 좋으니까 결혼했지 제가 설마 돈 보고 결혼했겠어요? 저는 맹세 후 회장님을 단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겠어요? 돈 많은 영감탱이, 날 이렇게 부르더라. 네? 그건... 네가 만나는 놈한테 나를 돈 많은 영감탱이 돈줄이라고 불렀잖아. 네 핸드폰에 저장된 것도 다 봤어. 그래놓고 날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런 줄도 모르고 죄 없는 파출부만 쫓아낼 뻔했네.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어. 앞으로 나한테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도록 하지.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조용히 나가. 김 기사, 끌어내 어서.
회장님, 안 돼요. 저 진짜 회장님 없이 못 살아요. 회장님이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고 사랑이고 든든한 버팀목이었단 말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 가진 거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회장님 없이는 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불쌍한 사람 구제해준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용서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전처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회장님은 미동도 없으셨어요. 저는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전처를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안 나오겠다고 버티려는 거 제가 힘으로 제압했더니 전처가 소리를 지르며 운전기사가 사람을 죽이네! 하며 기겁을 하더라고요. 결국엔 힘없이 쫓겨나 길바닥에 쓰러지더라고요. 회장님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로 저에게 출발하지! 하시더라고요. 차를 운전하며 백미러로 전처의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씁쓸하더라고요. 길바닥에 쓰러진 채로 하염없이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회장님은 창밖을 한참이나 쳐다보시더니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김 기사, 어쨌든 과정은 험난했지만 악연을 끊어낼 수 있었으니 고마워해야 하는 게 맞겠지. 아예 아닙니다. 진작에 제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야 했는데 그나저나 괜찮으십니까? 한동안 잠잠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용서는 무슨? 증거 모으느라 시간이 좀 필요했지. 참,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고달프게 된 걸까? 뒤늦게 진정한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돈은 나한테 뜯어가고 연애는 어리고 몸 좋은 놈이랑 하고 있을 줄이야.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인생을 헛살았던 걸까? 회장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운이 좋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쨌든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겠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네, 맞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 뒤로 회장님은 전처와 인연을 끝내게 됐습니다. 물론 전처는 인정할 수 없었는지 회장님께 끝까지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불륜에 도둑질까지 한 아내를 그 누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전처는 저를 붙잡더니 따지더라고요. 네가 말했지? 뭘? 네가 우리 과거 회장님한테 말했지? 그래서 회장님이 날 조사한 거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나는 그저 회장님이 지시한 걸 했을 뿐인데. 집에 왜 CCTV가 있었냐고? 원래 없던 게 왜 생겼는데? 그거야 그쪽이 의심할 행동을 해서 그런 거겠죠. 워낙 특출나시니까. 비꼬지 마. 이젠 내가 우습다 이거지? 이젠 사모님도 아니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내가 존중해줘야 하나? 네 목숨은 무사할 줄 알아? 너도 곧 해고당할걸? 회장님 엄청 냉정하신 분이야. 안 좋은 일에 엮인 너를 계속 품어주시겠어? 글쎄, 그거야 가봐야 알겠지. 난 적어도 내가 일한 만큼만 대가를 받거든. 너처럼 그 이상을 바라진 않아. 어디서 뭘 하고 사나 했더니 여전히 돈 많은 남자 찾아다니면서 기생충처럼 사는구나. 그렇게 살면 안 부끄러워? 이젠 나이도 있는데 철 좀 들지 그래. 신경 꺼. 내 인생 망친 주제. 네 인생은 네가 망친 거지. 스스로 파멸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이젠 네가 밉기보단 불쌍하네. 너라고 뭐 이렇게 살고 싶었겠어? 가진 게 없고 멍청하니까 이 방법밖에 없었겠지. 앞으로는 뭐라도 좀 배우면서 스스로 돈을 버는 습관 가져봐. 요즘 100세 시대인데 노후 정도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아니면 진득하게 한 남자를 사랑하던지. 돈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한 남자를 진득하게 사랑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대로 좀 살아봐. 나도 나름 인생 밑바닥까지 다녀온 사람이거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름 살만하더라. 주제도 안 맞는 욕심 갖다 버리고 분수에 맞게 좀 살아. 전처가 그 집에서 쫓겨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 밑에서 몇 년을 더 일하고 스스로 사표를 냈어요. 돈을 차곡차곡 모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만두기로 결정한 것이죠. 회장님은 저에게 언제든 자리를 마련해 둘 테니 힘들면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원래 두 번째 도전이 더 무서운 법이잖아요. 처음에 도전했을 땐 정말 멋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다면 두 번째는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별탈 없이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름 주변에서는 제 기에 성공했다고 축하해줬지만 아직은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예전에 막노동을 뛰었을 때보다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지만 마음가짐은 그때와 다름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지금 가진 것들을 지키려고요. 회장님도 누구보다 저를 축하해 주셨어요. 제 2의 황금기를 누리게 된 걸 축하한다며 진짜 황금을 선물로 주셨죠. 제 인생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회장님께 저는 여전히 명절에 전화를 드립니다. 물론 그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절이 없었더라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전처와의 이혼은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처의 뻔뻔함은 여전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조심스레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없겠냐고 묻길래 싫다고 칼같이 거절했네요. 저희 어머님은 다시 살만해진 아들을 보며 기뻐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우신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봤자 무슨 소용이냐. 각시가 있고 자식이 있어야 행복한 삶이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TV를 보시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멋지게 살고 있는 걸 보고는 혼자인 게 좋으면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하시며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삶도 있고 이런 삶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돈도 많고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살고 싶어요. 너무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여유를 가져볼까 합니다. 가진 게 없어도 충분히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놈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까짓거 한번 사는 인생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살아보자고요. 오늘도 힘내시고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